이번 사고는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건물 붕괴 사고 원인과 재발 대책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상만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큰 참사가 벌어졌는데요. 일단 건물 붕괴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제일 큰 원인은 이제 안전 조치 미흡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도로 바깥쪽에서 도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도로 쪽으로 가는 쪽으로 우리가 수직 하중과 수평 하중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데 대한 안전 조치가 미흡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시내버스가 가게 되고 그 안에 17명이 이제 탑승을 하게 됐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많은 사망자가 났죠, 그죠? 9명 사망이 하고. 8명이 중상을 잃는 이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건물 해체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해체를 할 때 그 건물이 일단 5층 건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높이와 같은 토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굴삭기를 올리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조금씩 허물어가는 그 탑다운 방식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이 방식이 위험한 점이 따로 있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통 저층 건물일 경우 지금처럼 5층 건물 정도에서는 이제 흙을 올려서 탑다운 방식으로 가는 방법이 이제 제1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냥 큰 건물 같은 거는 고층 건물은 위에서 이제 층수를 하나씩 뜯어내니까 좀 위험이 덜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발파죠. 그냥 발파를 하면 가장 비싸지만 안전에 문제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약간 안전에 위험이 있다는 것은 이제 돈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 방식을 택하게 되는 거고, 그게 따라서는 사전 안전 조치라든지 사후 조치가 더 필요한 거죠. 탑다운 방식이 위험성은 없는가 저희가 짚고 왔는데요. 굴삭기로 건물을 허물 때 지금 앞쪽 도로변으로 건물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뒤편으로 무너졌다면 사고가 조금 규모가 좀 덜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을 벽체를 허물기 전에 수평 수직의 하중을 조금 면밀히 살펴보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당연히 이 건물은 수직 수평 하중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안쪽에서 지금 하나씩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한쪽으로 기울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있는 것이고. 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도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지금 할 수 없었냐 하면 사실 공간을 보시면은 도로가 이제 지금 무너진 부분 한 3차선, 그다음에 더 맞은편이 한 4차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쪽에 공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쪽 반대쪽에서 이제 팔 수밖에 없었죠. 그럼 거기에 대한 조치를 안 한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예, 결국에 조치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사고 당시에 CCTV 화면을 봤더니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대로 건물 자체가 도로를 덮쳤습니다. 철거 현장이 사실 그 버스 정류장 바로 옆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시고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안전장치를 보면요. 가림막이 전부입니다. 보통 이 정도의 철거 작업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안전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이제 정류장 같은 부분을 좀 움직이면서 사전 조치를 좀 취했느냐. 그다음에 사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이 두 가지가 이제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림막 자체도 사실은 옛날에 비해서는 조금 더 요새는 안전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허술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전에 그러면은 그걸 사람들이 다닐 수 없게 지금 만들어 두든지 만일에 이제 이런처럼 참사가 이제 발생하기 직전은 항상 전조가 있습니다. 바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기 전에 어느 정도의 이번엔 좀 급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기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수들이 조그만 안전 지식을 갖고 있다면 인도만 막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5층 건물이라는 그러면 보통 한 20m 정도 됩니다. 높이가. 그러면 무너진 걸 보시면은 그다음에 3차선 도로까지 다 막고 저쪽 약간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20m가 부서진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인도만 이렇게 막는다는 것은 조금 안전 부분에 대해서 좀 개념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가림막이 전부였던 상황인데, 근데 사실 이런
뭐랄까요? 건물을 철거하는 공사 현장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비단 이곳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이 사건도 그렇고 옛날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상황은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원인 조사를 하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책임자 처벌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책이 실제로 마련하면서 경제적인 문제, 네. 뭐 돈 문제 때문에 서서히 그 삭감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번에도 이제 감리를 제대로 했냐? 이렇게 물었을 때 감리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지금 얘기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조건으로 간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예. 돈 문제 때문에. 예.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건물이 무너지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예. 그렇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감리가 주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워킹되는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죠. 원인을 듣다 보면서 느껴지는 게 결국엔 모든 게 비용, 돈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감리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차라리 그 버스 정류소 자체를 좀 이동을 시켰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지금 대로변에서 철거 작업을 하려면 이동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었냐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난에서는 예방, 대비, 대응, 수습 이렇게 4가지 단계로 나눕니다. 예. 네. 그다음에 예방 대비는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고 대응 수습은 짧은 시간에 보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방 대비를 잘하고 있어야 대응 수습이 가능하거든요. 예. 예방 대비가 아까 버스 정류장 같은 걸 옮기는 게 예방 대비죠. 예. 미리 하는 거죠. 사전에 하는 거죠. 예, 사전에 하는 거죠. 예, 예. 근데 그게 안 됐다고 합시다. 그게 이제 우선 돼야 되고요. 예. 만일에 안 됐을 경우에는 예. 상황이 발생할 때 그러면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치를 결국은 인도만 그냥 못 가게 하고 차도는 막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네. 2가지를 앞에 조치가 사전 대비가 안 됐으면 상황 발생 시에 조치를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예. 그 2가지가 다 안 되니까 이런 참사가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처음에도 말씀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감리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부분을 역시 언급이 된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감독의 주체가 되는 것인데 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계획, 시공, 감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감리 쪽에 이제 해외에서는 굉장히 셉니다. 예. 정확하게 안 됐을 때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짓게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예. 우리나라의 그럼 감리는 시공회사에서 돈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하죠. 뭐 꼭 이 사건뿐만 아니라 예. 이런 부분에서 감리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 감리 비용을 시공사에서 그렇게 지불합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아까 연결했던 전화 연결을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초반에 저희 이 사고 내용 짚어볼 때 이제 이만한 사고가 이제 발생하려면 어떤 전조 현상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사전에 감지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제 현장 맞은편에 계신 분의 말씀으로는 어떤 전조 현상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좀 들립니다. 이건 또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가 이제 전조 현상이 일어날 때 이제 얼마나 그걸 자세히 관측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예. 지금처럼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예, 예. 느껴지지만 사실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많은 흙 부분들이 지금 그 퍼석하게 돼 있었을 거고요. 실제로는 무너질 징조는 좀 전에 나타났겠죠. 지금보다는. 예, 예.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그 상황이 발생할 때에도 갑자기 안 나타나죠. 그것이 한 몇 분 적어도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얼마나 유심히 관찰하느냐 예.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안전이 확보된다고 보죠. 사실은 지금보다는 그 전에도 가능성이 위험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했더라면. 네. 예. 그래서 그 작업 현장에 가까이 있던 현장 작업자들은 이상 징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대피를 해서 이분들은 일단 다행히 다치지 않았는데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인도는 통제가 잘 됐는데 차도가 통제되지 않은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 제대로 통제가 됐더라도 문제가 이 정도까지는 커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사전 대비가 이제 가능했다면 아까 버스 예. 정류장 옮기는 문제가 이제 대두되겠죠. 네. 우리가 이제 못했다고 하더라도 2차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인도 한 해봤자 우리가 뭐 2, 3m밖에 안 되잖아요. 예. 예.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3차선이면 한
15m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건물 높이가 5층이니까 20m라고요. 예. 그럼 20m가 무너지면 결국은 3차선은 다 커버된다고 봐버려야 되거든요. 네네네. 지금처럼 우리가 실질적인 상황에서 봤듯이. 그러면 어제 기수가 이렇게 이제 기수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예. 인도하고 차도를 다 막아서야 되는 거죠. 그 예. 자체가 좀 안 되게 안타깝죠. 그 건물 높이만 감안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도로를 덮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작업자 2분 그리고 신호수 2분 이렇게 계셨기 때문에 도로까지 통제하기에는 인원이 좀 부족했던 걸까요? 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제 뭐 일본 같은 데는 더 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투입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 그래서 인식 문제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런 게 보통 평소에 훈련을 받았다면 예. 금방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동의를 합니다. 사람 수가 2명은 좀 적지 않았나 예. 이런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인도만 통제를 한다 그러면 도로도 통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네. 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이런 큰 사고가 발생하면 아까 이제 한 4단계 정도로 분류해 주셨잖아요. 예방, 대비, 또 대응, 대응. 수습. 네. 근데 이제 예방 대비가 잘 되었는가? 잘 되었다면 이런 사고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았겠죠. 정부는 이 안전 규제, 건물 철거공사의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를 막지 못한 원인은 그럼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 시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감리가 있고 아까 우리가 네네네. 얘기했던 대로 예, 예. 그다음에 안전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세 부분을 봤을 때 보통은 이제 그 기업에서는 이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을 그 비용이라고 보거든요. 네. 아직까지 투자라고 안 보죠. 예, 대체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공 감리에 비해서 안전에 대한 안전 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을 계속 느끼고 있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규제를 해서 예. 어떻게 한다 그래도 규제도 한 방패는 되지만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안 되니까 후진객행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까? 예, 나는 예.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사고는 사실은 우리처럼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한다는 게 좀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예. 그럼 안전 관리에 대해서 얼마나 아까도 돈 얘기를 하지만 투자를 하고 예. 관심을 갖고 그 문화를 이끌어 가느냐의 부분이죠. 예, 예. 규제도 한 방편이긴 하지만 예. 그 규제와 따라줘야 되는 게 그런 문화를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죠. 예, 예. 계속 비용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규제를 해도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색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이런 위험이 또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이죠. 예, 예. 네. 하청, 재하청 구조 뭐 이제 그런 문제도 더불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초반에 이제 질문드린 부분은 건물 철거 공사의 어떤 규제 강화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실제 강화가 된 게 맞긴 맞습니까? 네, 많이 강화됐습니다. 근데 왜 제대로 어떤 예비나 대응이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거 규제만 계속 해가지고는 예. 예. 규제도 한 뺑편이기는 하죠. 예. 그렇지만 그 전체 문화로 숙성이 되고 기업이 자꾸 비용으로 생각하는데 투자로 생각 안 하는데 사실 투자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지금까지 인명 손실이 있고 얼마나 큰 손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 예방이나 대비를 한다고 누가 칭찬해 줍니까? 우리 문화가 좀 그렇죠. 예, 예. 대응, 수습하고 그냥 하면 끝이라고 봅니다. 예. 대책은 그냥 만들어 두고 그다음에 책 만들어서 그 책꽂이에 꽂아두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대해서는 또 같은 사고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까지 없었던 사고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마련이 돼야 되는데 네.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대응을 못하고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럼 그 대책이 제대로 되느냐를 우리가 항상 따져야 되는데 수습하고 거의 끝나는 경우가 많죠. 네. 네. 대비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수습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끝나고 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방지책이라든지 그런 예방책들을 새롭게 정립하거나 추가로 대응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들리는데 아무튼 좀 문제는 심각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규제 강화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아까 뭐 비용 문제도 말씀하셨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네. 대책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그건 또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작동을 한다면서 이런 사고 재난은 현장에서 작동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현장에서 작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책상 위에서 얘기를 해도 그것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사고가 계속 나는 거잖아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번 사고가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같은 사고에 대해서는. 예.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2019년 서울 잠원동에도 이제 이런 유사한 사고가 있었다고 그렇죠. 예. 저희가 들었는데 그 사고는 어땠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요. 삼풍백화점 말씀하시는 거죠. 2019년 서울 잠원동에서 있었던 붕괴 사고를 그 사고가 있었죠. 그것도 이제 방음막이 잘 안 돼가지고 많이 문제가 됐던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방음막을 좀 더 치도록 이렇게 해두었죠. 지금은 이제 옛날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제 서울시는 그래도 조금 경각심을 가진 방향으로 가고 있고 아직까지 이제 다른 지역은 따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빨리 움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는 그 2019년 사고도 있었고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기 때문에 지난해 5월부터 건축물 관리법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제정을 했습니다. 이 건축물이 준공된 이후에 철거될 때까지 안전점검 같은 체계적인 관리를 받도록 했고요. 건물 관리자가 건물을 해체하는 경우에 지자체의 안전계획이 포함된 해체 계획서를 제출하고 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지자체가 해체 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감리를 지정해야 하고 법에는 허가받지 않고 건물을 해체하다 공중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이번 같은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벌칙 조항도 담겨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이제 쭉 짚어본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다고 해서 사실 과언은 아닐 텐데 그러면 이제 이 규정을 잘 준수했는지 이제 규명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아마 이론적으로는 그런 절차를 밟았을 가능성이 많이 있죠. 실제로 절차는 밟았을 것이다. 그런데 작동을 했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게 제대로 작동이 됐는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살펴봐야 됩니까? 네, 우리가 이제 지금 수사본부도 좀 상향 조정하고 지금 많은 것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을 확실히 해서 짚을 건 짚고 원인 규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책임 부분은 또 따르게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책임 부분만 따르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대책 마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많은 대책을 마련하지만 그것이 작동이 적게 되는 경우가 많죠. 아까 말씀해주신 2년 전 잠원동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고도 인재였고 이런 안전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전 규정을 미준수한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 관계자가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었죠, 그때. 그때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아마 처벌이 굉장히 높았다고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서 희생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안전관리, 안전조치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한 발 앞선 이렇게 대응이 돼야 되고 아까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꾸준히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전 또는 재난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 영역이 같이 합해져서 이런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굉장히 필요하겠죠. 아까 저희 잠깐 언급됐습니다만 비용에 대한 문제 설명해 주시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청 문제, 하도급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마 이제 하도급 문제도 실질적으로는 지금 법에 하나 이상 이렇게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행식적으로만 그렇게 간 것인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 또 수사에서 또는 이제 밝혀지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큰 업체에서 하도를 많이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쪽으로 이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드는 게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다양한 지점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예방과 대비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 이제 대응 수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결국에 또 그 예방책이나 대책들을 어떻게 또 정비하는가 이제 이 부분이 좀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정상만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원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